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 판단 승복은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행동을 할지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속내가 담겨져 있는 건지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도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야가 공동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는 안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의 기자회견이든 아니면 공동 메시지든 저희들은 모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물론 당이 수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오히려 오늘 여당의 승복 메시지는 헌재 판단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하고 헌재 파괴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징계하고 그렇게 할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의 탈출 전략이자 퇴로 만들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여권 잠룡들도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히는데 다만 일부 주자들은 본격 행보에 앞서서 속도를 조절하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든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게 대통령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반면 일부 여권 잠룡들 사이에서는 불투명한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으로 조기 대선 행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저서 출간 일정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미뤘고 조기 대선 관련 일정도 모두 보류한 상태입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지금은 지지층 목소리를 의식하며 차분히 헌재 결정을 기다릴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저서 출간을 선고 시점 이후로 예상되는 오는 2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위험하고 불안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 지지층의 심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돈 내기를 하는 이 온라인 베팅 사이트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한 사이트에 걸린 판돈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돈을 걸 수 있게 한 미국의 유명 온라인 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고 3월 안에 탄핵될지 여부를 놓고 돈을 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느 쪽에 돈이 얼마나 몰렸는지에 따라 배당률이 수시로 변하는데 오후 5시 기준 3월 중 탄핵에 돈을 걸어서 맞추면 건 돈의 1.5배, 반대쪽에 돈을 걸어 맞추면 2.7배를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팅된 총액이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8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 미국 대선 때도 트럼프 당선에 베팅한 사람이 600억 원 넘게 배당금을 받아 화제가 된 곳입니다. 또 다른 미국 도박 사이트도 한국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돈을 걸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자신이 돈을 걸었다고 인증 사진을 올리거나 어느 쪽에 돈을 걸라고 조언하는 글도 올라옵니다. 국내에선 이런 베팅은 불법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내국인이 하면 어차피 속인주의에 의해서 도박 내용이잖아요. 두 가지를 놓고 재물을 걸고 하는 거니까 도박이 되는 거에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여당이 갑자기 승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당 공식 입장이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 키워드를 들고 나온 겁니까? 네,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복이란 단어를 먼저 꺼낼 만한 탄핵 심판 결과를 확신했든가 아니면 결과는 모르지만 야당보다 먼저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 시점에 중요하든가 둘 중 하나였겠죠. 그러니까요. 흔히 자신 있는 사람이 먼저 말을 꺼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탄핵 심판 결과에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탄핵 승복 메시지에 앞서서요.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 게 말씀하신 생각을 더 키운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은 이미 평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겠습니다. 네, 한 총리 탄핵 심판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안다. 그런데 말 안 하고 참겠다. 대통령 탄핵 심판 분위기도 여당에서 뭔가 감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권 원내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물론 뭔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것 자체가 지지 여론을 고무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그렇다면요, 이 여당이 이런 승복 메시지를 뭔가 강조해야 할 이유가 지금 이 시점에 있습니까? 네, 돌이켜보면 여당 지도부는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의원들이 장외로 뛰쳐나가 어떤 센 발언을 해도 지도부는 센 발언을 자제하고 대통령과 적정 거리를 유지해왔죠. 만약에 탄핵 인용 사태에 대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로우키 전략과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네,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입니다. 계엄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간 정당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헌재 결과가 어떤 것이든 승복한다고 민주당보다 먼저 이야기했다면서 이 비판을 희석시킬 수가 있겠죠. 한 지도부 의원은 판결에 불복할 일부 의원들이 나올 수 있는 격앙된 상황 아니냐면서 미리 지도부가 승복 선언을 하는 게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탄핵 이후 당내 분위기를 빠르게 정리하고 중도층에게도 나중에 어필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의 태도를 미리 정립해 놓는다는 취지인 거죠.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승복한다는 이 명확한 메시지가 안 나온 겁니까? 네, 그것도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미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강조한 적도 있고요. 오히려 여당이 말하는 승복이 진짜 승복이 맞느냐라고 되물으면서 역공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승복이 맞느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헌재 판단을 승복한다는 이 자세가 때에 따라 다르다면서 이중적 태도라는 건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헌재 결정에 국민의힘은 과연 승복했느냐면서 이 진정성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면 빠져나갈 출구 전략을 미리 만드는 것뿐이라는 건데요. 오늘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유력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여든 야든 이번 서로 준비한 카드를 다 쏟아낼 것이고요. 오늘 이 승복을 둘러싼 논쟁도 그런 마지막 여론전의 신호탄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